한국선제는 대표적으로 매집과 발산이 드러나는 세력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만 형성되었다 그러면 달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막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4일 특징주 리뷰 시간이네요. 자, 오늘 장이 아침에 폭락장으로 시작해서 심장 많이 아프셨죠? 그 아침에 제가 오전장 미리 보기 통해서 조금 이제 원유 시세라던가 이런 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수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셔라 이런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정말 좀 슬프게도 오전에 장 열리고 한 10분 정도 만에 코스피의 개인 순매도가 한 1300억 정도 찍히더라고요. 나중엔 뭐 결론적으로는 순매수로 끝나긴 했는데 초반에 강한 하락 발생했던 매도는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에서 발생했다는 게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장에 뭐 예상치 못한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 구간에 좀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대형주들 뭐 굉장히 강한 하락 발생했었다 보니까 좀 공포에 질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종목 보는 법, 그리고 돈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도 참고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항상 오전에 오전장 미리 보기로 미리 잡아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는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특징주로 가져온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하죠. 네. 아래 위 꼬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등락이 굉장한데 이렇다 할 상승 파동을 그려내고 있지 못해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뭔가 이제 쏘아 올렸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는 조금 요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시즌 이후에 이렇게 매집봉으로 관찰될 만한 봉들이 주봉상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계속 이제 빈봉을 만들어 가는데 가격을 특정 수익 이상 흘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조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사실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좀 관찰을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죠. 어떤 테마냐? 최근에 그린 뉴딜 섹터 중에 풍력 쪽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유니슨이라든가, 네, 굉장히 이제 주요 종목들 항상 이제 제가 오전장에 강조드리고 저희도 매매를 여러 번 했었던 상강 MNT라든가 뭐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 요즘에 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섹터를 비슷한 섹터로 바꿔가면서 또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발산이 좀 드러나게 된 게 해상 케이블 섹터예요. 이제 풍력 발전을 해상에서 하게 됐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전선 소재들이거든요. 이런 전선, 해상 케이블을 할 수 있는 전선을 다루는 기업들에 오늘 관심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오전장에 한국선제만 볼 게 아니고 오전장에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 바로 상한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 이제 한국선제뿐만 아니고 대한전선 이렇게 중요 종목들이 이렇게 세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섹터가 형성이 지금 새로 됐고 이제 그러면 대한전선을 우리가 뭐 대한전선이라는 거 KT 서브마린이 아닌 한국선제를 굳이 보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회사 내용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과거 뉴스를 찾아보더라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전선 케이블 분야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굳이 안 들어봐도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넘어가기 위해 핵심을 보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오늘 차트상 특징점 보면서 내용 하나하나 좀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일봉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확대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직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박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 내에서 움직였는데 오전에 굉장히 큰 특이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박스권 하단 근처였는데 이 부분에서 오전에 시초가에서 지수가 안 좋긴 했었어요. 다만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시킨 이후에 바로 그 이상을
집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에 최소한의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격 밴드를 맞추기 위해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하락 밴드였죠. 딱 최하단 밴드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되고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 아침에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거를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받친다? 누군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누군가 주도해서 이 종목의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날릴까가 이제 우리의 궁금한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매집이 계속 진행돼 왔고 모양을 만들어 뒀으면 거래량이 터진 뒤부터가 진짜 게임이 되고요. 더 정확히는 섹터가 형성된다, 테마를 무언가 붙였다, 그리고 그 섹터가 그 테마가 지금 막 핫하게 올라오는 거다, 이럴 때가 발산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하니까 음성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력이란 말은 좀 뭔가 통칭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은 뭔가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꼭 나쁜 그런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주도적으로 자금을 밀어넣는 그런 주체를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세력이라는 존재가 지금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잘 맞췄고 오늘 오전부터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자금을 밀어놓고 자리를 지지해 나가는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돈 밀어놓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왜냐하면 테마 자체가 이제 막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주라고 오늘 장 중에서는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게 KT 서브마린 치고 나가서 바로 상한가 가버렸고요. 그 다음이 대한전선 11%, 한국선제 6%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전 장중에는 계속 체결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발산의 첫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제한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사실 재밌는 게, 주봉상 다음 주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 강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친구는 특징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오게 됐죠. 자, 그래서 분봉상 중요 내용들 좀 짚어보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가격 밴드를 먼저 짚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친구가 스윙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구간으로 봤을 때 지지해줘야 되는 밴드는, 사실 오늘 살짝 한번 이탈하긴 했었지만 2,500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0원 선을 만약에 내가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이까지 다시 내려왔다, 근데 그걸 이탈했다 그러면 싸다라고 하고 사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발산이 나오기 전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구간 앞에 보이시죠? 최근에 계속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이제 지수 급락 때 같이 급락을 했다가 횡보하면서 올리는 구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는데, 이 구간에 만들어 놓은 박스 상단, 오늘 뚫어낸 이 박스 상단,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네, 거의 정확하게 찍혔네요. 그래서 2,800원 선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죽는 선이라고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500원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이거는 15%예요. 16%네요. 이 정도 하락을 맞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단기 대응용으로 테마 종목들을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6% 구간이 됩니다. 워낙 등락이 큰 종목이에요. 네,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간은 어디냐? 거래량들이 좀 발생하고 중간중간 구간을 만들었던 요 구간. 오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구간들이 오후에 발산 이후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 지지 구간으로 잡히게 된 경우가 굉장히 좋은 지지 구간이에요. 굉장히 좋은 지지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도 좀 밀어서 볼 수 있겠죠. 좀 특이 가격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호가가 바뀐다던가 혹은 이제 앞자리 숫자 혹은 중간 단위 숫자 바뀌는 구간이 보통 지지점으로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한 2,950원 정도 굉장히 이제 좋은 지지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어디냐? 자,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던 구간들.
자, 요 구간 가장 크게 밀어 넣는 걸 이게 8%짜리 봉이거든요. 분봉상으로 8%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봉 그리고 이 그 다음 봉까지 3봉상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래량 터지면서 밀어 넣었던 이 구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저항선으로 만나게 될 구간이죠. 그래서 이 주요 구간들도 체크를 해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저항을 맞았다던가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앞에 고점 만들었던 구간, 앞에 하락시 중간 중간 지지를 해줬던 구간, 이런 구간들이 보통 매물대 구간입니다. 물량이 좀 쌓이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좀 지낸 가격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격이 밀릴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3,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자, 일단 그러면 중요 매물대 밴드는 이미 다 찝었습니다. 그래서 3분봉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 거래량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쭉 멀리 한번 당겨 보면요, 사실 오늘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오늘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워낙 특징적인 거래량이긴 한데, 앞에 사례들, 앞에 이제 빈봉을 만들었던 매직 구간에서 발생했던 빈봉에서 분봉상으로는 약 8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오늘 최대 거래량으로는 150만 주 이상이 떴네요. 그래서 150만 주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앞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매매하는 기간 내에 터진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징적인 거래량도 체크를 해봤고, 지금 주요 가격 밴드 우리 생각해 봤으니까 일단은 요 멀리 있는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추세 이탈선까지는 일단 지워두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추세 이탈선, 단기 추세 이탈선 2,800원 제일 하단으로 보고, 그러면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합 혹은 약세 출발을 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 리뷰 참고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합 구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합 구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최대한 우리 손절 라인에서 가까운 구간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2,800원을 크게 이탈시키는 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당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잡히게 될 테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손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약 3%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로 이 급등주를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급락이 아니라 하락 출발,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 출발을 했다, 보합 혹은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보합 혹은 약보합 수준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우리 하단 지지선 근처에서 한다라고 해서 평단을 2,880원 정도로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강세 출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강세 출발했을 때 이미 우리 중요한 가격 지지 구간들 다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3,100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정도까지 조금 낮춰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서 좀 지지나 저항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3,050원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050원 구간보다 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지는 바로 3,050원 정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지지는 3,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초가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2,980원 정도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 손절은 어디냐? 최종 손절은 항상 똑같습니다. 단기 추세 이탈선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갭상승을 했을 때 쫓아서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만약에 갭상승이 뭐 2, 3%, 4%, 5% 뭐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3차 매수까지 고려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평단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최소 내가 내 예상이 틀려서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은 적정선에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손절을 하고 손실을 제한시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손실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손실 한 번으로 그 앞에 수익을 모두 다 까먹는다,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계좌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선 명확하게 지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갭상승 출발을 했을 때 시초가 진입,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50원 정도 뭐 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매수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건 3% 이상 갭이 떴을 때 계획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3% 미만으로 만약에 갭이 떴다라고 한다면 3,050원 정도 근처에서 1차 혹은 시가에서 1차, 그 다음은 2차, 그 다음은 3차 이런 식으로 3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출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특징적인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전량 익절보다는 조금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은 뭐 남겨두고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테마가 처음 형성이 되었고요. 요즘 트렌드가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대장주가 쉴 때 급상승 이후에 휴식을 취할 때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대장 노릇을 해서 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대한전선 이 셋이서 대장주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달려나간 게 풍력 섹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뭐 엄청난 상승을 결국 만들어냈는데 그런 상승에 좀 초입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연히 익절은 해야 됩니다. 이런 봉이 떠지면 익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발생하면 익절은 하는 건데 그 대신 전량 익절보다는 조금 남겨두고 남겨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본다. 이런 전략도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짚어보면서 오늘 한국선제 둘러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테마가 형성된 해상 케이블 섹터의 주요 종목으로 꼽힙니다. 같이 봐야 될 종목 KT 서브마린, 대한전선 같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섹터의 이제 종목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일봉상 매집 흐름이 좀 많이 관찰이 됐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구간 내에서 물량을 계속 모아왔는데 어떤 걸로 날릴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신호가 좀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재료는 해상 케이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점이 발생한 구간으로 봤을 때 스윙으로 최소 이제 추세 이탈이 되는 구간은 2,500원이지만 우리는 이까지 보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는 손절선으로 2,800원 여기는 단기 추세 이탈선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중요 구간들 내에서 거래량 발생했던 지지선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재밌는 구간은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서 자, 시초가 부근 그리고 하단선으로는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나 약세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시초가 혹은 약세, 약보합 출발해서 1차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탈하기 전 2800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탈을 확인이 된다면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추세가 확인되고 나서 진입을 한다던가 다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합이 아니고 강세 출발했을 때 혹은 갭상승이 떴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갭상승이 뜬 지점에서 1차 매수를 하더라도 강세 출발했을 때는 3분할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 보합 그리고 더 밀려 내려왔을 때는 최하단선 이렇게 3분할 매수를 하고 이탈하게 되면 전량 손절한다.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해서 갭이 너무 크게 떠버렸다. 3,400원 위에서 떠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결국은 지지선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서 얼마나 더 크게 떴든 간에 이거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또 크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첫 3분봉 제가 다른 리뷰 영상에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첫 3분봉에서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도지봉이나 음봉이 뜨면서 마이너스 5% 이상 빠진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진입하는 거 아니니까요. 첫 봉 정도는 3분봉으로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선제 내용 들여다보면서 재밌는 내용들 이런 부분이 있구나 다 짚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매매 대응하시면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나 한국선제 어떤 종목이고 어떤 섹터인지 좀 도움이 됐다 혹은 내가 이거 매매해서 재미 좀 많이 봤다 라고 하시면 저희 스달스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